네, 오늘 타는 차는 제 차 소렌토입니다. 항상 궁금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차를 타는지. 그래서 제가 타는 차를 가감없이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이면 딱일 것 같지만 여기다 붙이면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와이퍼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면 안 되고요. 여기다 붙일까? 좀 더 닦고 나서 다시 한번 붙이는 위치를 정해 볼게요. 오토큐 삼성점에 왔어요. 왜 왔냐면 기아차로부터 편지 몇 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뭐냐면 무상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편지가 왔더라고요. 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요, 무상수리 고객 통지문입니다. 지금 차 산지 4개월 만에 2장이 날아왔고요. 6개 정도를 수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모른 척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어디야. 일단 전동식 부스터 내부의 ECU 연산 지연으로 고장으로 판단, 경고등 표출. 그러니까 제동장치에 잘못해서 경고등이 켜진다는 얘기예요. 바디 제어 컨트롤 유닛 IBU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로직 구성이 미흡해서,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이것도 소프트웨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디 제어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안 될 가능성이 있대. 그래?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도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경고등이 뜨는 그런 오류가 저한테 발견됐습니다. 이미 발견이 됐고요.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고, 왜 완벽한 걸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화낼 수 있는데, 근데 완벽한 걸 만드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고, 완벽하지 않았으면 빨리라도 고쳐줘. 그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들이 뭔가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처리 안 해주고 자꾸만 뒤로 미루고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화난 거잖아요. 리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형편없는 차,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지금 6개 이상의 무상수리가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소렌토 초기 모델을 사신 분들은 서비스 센터에 가서 꼭 이 무상수리를 다 받으시길 바라겠어요. 쉽지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요, 촬영 허가는 못 받았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새로 지어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수입차 AS 센터만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저분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뭐 이런 건 절대로 없는, 정말 갈만한 그런 곳이네요. 동네 카센터 치고는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정도.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집니다. 그전에는 불이 안 켜졌었어요. 불이 안 켜졌었는데 열면 켜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을 뜯어서 PCB도 교체를 해서 문을 열었을 때 2열이 같이 켜지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이 생각을 왜 못했나 모르겠어요. 열선 시트도 후석 좌측의 열선 시트를 조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안 됐거든. 후석 오른쪽만 조작할 수 있고 왼쪽은 안 됐었어요. 아마 이것도 뭐 처음에는 안 넣어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많은 소비자들이 야, 이거 왜 안 넣어주냐 하니까 아마 넣어준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옛날에 기아차 오토큐 하면 뭔가 동네 카센터 자그만한 곳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기아차 오토큐가 이렇게 크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 곳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수입차만큼의 그런 뭐 프리미엄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짜로 이렇게 기아차의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네요. 어쨌든 오늘 서비스 잘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에요.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라는 회사인데 자동차 셀프 세차장 가면 꼭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산 거고 이거는 받은 겁니다. 요즘 이런 거 말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건 물왁스라는 물건입니다. 물왁스 하면 아주 진저리를 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물왁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럽죠? 물왁스를 뿌려, 닦아,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렇게 하면 기스 나요 이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좀 놔두세요. 자동차를 그렇게까지 아끼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아낄 필요는 없다고 또 생각합니다. 이 먼지의 스크래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동그랗게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묻혀서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지워지죠? 다 지워져요. 약간 남았네. 약간 반짝반짝 하잖아요.
반짝반짝하면 됐지. 물왁스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웃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비웃을 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물 왁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에 왁스가 어떻게 녹아? 이름만 그냥 물 왁스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물에다가 왁스를 녹이기 위해서 계면활성제, 비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자동차 카샴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면활성제가 녹아들어 있고요. 왁스가 들어있고요.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성분은 물과 왁스와 계면활성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깨끗해집니다. 네, 우리 PD님 역시. 더러운 적이 있어도 여긴 계면활성제가 있으니까, 비누가 묻어있고 물이 묻어있으니까 그 자체가 그냥 닦입니다. 기름때가 그냥 닦여요. 지금 이 램프 되게 더럽죠? 램프도 닦으면 닦여요. 깨끗해져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죠? 안 깨끗해져? 2번 뿌리면 깨끗해져요. 깨끗해졌죠? 깨끗하지 않습니까? 뿌렸다면 이렇게, 나 뭔가 지금 홈쇼핑하고 있어? 엄청납니다. 와, 씨, 진짜, 와. 근데 이게 오토 브라이트 다이렉트라는 이 제품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 물왁스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여기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벌레 클리너를 따로 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물왁스를 뿌리세요. 물왁스 뿌리면 어지간한 벌레는 지워집니다. 차가 달라 보여요.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차 깨끗하네 라고 얘기할 만큼 깨끗해집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정도로 대충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욕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차를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타는 게, 아예 그냥 더럽게 그냥 덕지덕지 나는 절대로 차에 기스를 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완전히 그냥 때로 가득한 차를 타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스크래치가 날 수 있죠. 스월 마크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광택을 한번 내지. 광택 내는데 얼마? 싸게는 한 2, 30만 원부터 있어요. 그 2, 30만 원짜리 너무 싸구려요. 5, 6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다 자기 나름이니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동차는 즐기면서 타는 거지, 자동차가 스트레스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동차의 이 외관은 그냥 어디까지나 즐기는 것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왁스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왁스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싼 왁스가 제값을 하느냐? 뭐 어떤 사람들에겐 제값을 하지만 저희 같은 막눈한테는 그렇게 비싼 왁스가 딱 그렇게 전반적으로 정말로 좋은가, 그 부분에 딱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닦는다. 반짝반짝 하잖아. 쓸데없지만 대충 하는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네, 어우 더워요. 어우 더운 날이야.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낌은 뭐 되게 좋죠. 제가 원래는 파노라마 선루프 안 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파노라마 선루프 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약간 넣는 게 좋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좌석에선 물론 아무 장점이 없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뒷좌석에 특히 3열에 앉았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는 있음으로 해서 이 3열을 꽉 막혀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래도 좀 개방감 있는,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소중한 아이템입니다. 이번에 카니발이 새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신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2열 시트가 앞으로 젖혀지지 않는 거예요. 2열 시트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젖혀지고 이렇게 완전 폴딩도 되잖아요. 요새 풀플랫이 돼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큰 짐을 실을 수 있잖아요. 이케아에서 침대를 실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몇 안 되는 자동차인 거죠. 카니발은 침대를 실어 올 수가 없어요. 9인승 같은 경우는 뒤에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나와. 정말 좁아요. 7인승 같은 경우는 그나마 3열이 이렇게 접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나오긴 하는데 그 공간이 한 150 정도? 그래서 침대가 안 들어갑니다. 이 차 소렌토가 기아차 전차종 중에서 가장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죠. 2열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 넣었을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해요. 쏙 들어가 버리면 폰 잊어버리잖아요. 안 보이게 넣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이게 넣어야 되는 것도 있어. 하고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USB를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꽂는 거지. 얼마나 세심해요.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열에서 뭐 이런 거 220V를 억세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220V로 노트북이라든지 캠핑을 갔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USB 충전기가 여기 하나 더 있고요. 여기는 지금 원래는 C거잭인데 SOS 버튼이 있네요. USB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뽑아도 되나 모르겠네. 이런 단자
비싼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소렌토 타면서 많이 혜택을 본 것 중에 하나예요. CMO 보험사인데 CMO 보험사의 장치를 이용하면 정말로 내가 탄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알려줍니다. 얼만큼을 탔다 이걸 측정해서, 그래서 그만큼의 보험료를 냅니다. 그만큼 보험료를 내니까 굉장히 좀 저렴하게 된다니까. 정말 도움이 되죠. 어느 정도로 되냐면 퍼마일 자동차 보험 딱 탄 킬로미터만큼, 잠깐만, 폰케어 액정 안심보험? 액정 안심보험은 뭐야? 이거 가입해야 되겠다. 잠깐만, 뭐 하고 있었지? 집중. 퍼마일 자동차 보험 뭐냐면요, 이 차도 지금 자동차 보험 모두 다 탈 수 있는 보험으로 하면 한 1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다이렉트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비쌌는데, 생각해보면 이 차 운행 거리가 4개월 넘게 타는 동안 3,300km 밖에 안 탔어. 그러니까 아직도 새 차인 거예요. 보험료는 잔뜩 내놓고 차는 거의 운행 안 하고 그냥 다 써버리는 거지. 그냥 돈을 다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마일 보험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미국에선 당연히 예전부터 그게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루트, 메트로마일, 스마트마일스 이렇게 3개 정도의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OBD 같은데 뭔가를 연결해서 이 차가 얼만큼의 주행을 했는지 이걸 기록하고요, 그 기록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그런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아쉽게 자동차 보험사들이 마일리지를 다 운행하고 나서 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러면 전체 보험료 낸 것에서 일부를 환불해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확실치는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운행이 끝나고서 정말 이 보험을 만료됐을 때 찍은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찍어 놓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할인해 주는데 좀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충분히 깎아주지 못했어요. 야, 그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깎아주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데, 얘는 이렇게 플러그를 꽂고서 이 플러그가 GPS로 현재 주행 중인지, 얼마나 주행 중인지, 총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아, 정말로 그거밖에 안 썼구나 라면서 획기적으로 금액을 깎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모 다이렉트에서는 120만 원의 요금이 나왔던 걸 C모 보험사를 이용해서는 6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얘는 가입할 때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나서 주행을 하고서 그 달 말에 얼만큼 주행했는지를 따져서 그걸 그달 청구를 해요. 그 주행거리가 저는 얼마 안 되니까 청구하는 금액을 보면 17,000원? 17,000원. 이거 말 되냐? 이번 달에 17,000원 나왔어요. 어쨌든 기본 보험료는 매달 44,000원, 거기에 운행거리 보험료가 17,000원, 그래서 62,000원 냅니다. 62,000원 너무 싼 거 아니냐고. 아, 나도 그 정도 나오는데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지금 가입한 보험은 모두가 운행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길 가던 사람 아무나 제 차를 운전해도 제 차는 보험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보험인데도 이 정도 가격인 게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저렴하니까 나도 할래 이러면서 막 하시면 안 돼요. 연간 15,000km 이내일 때 절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km 이내면 확실히 그건 큰 이득인 것 같아요. 저처럼 주말에만 타는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험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난 주말만 탈래, 주말보험, 난 평일에만 탈래, 평일보험, 뭐 이런 식으로 보험사도 이득이고 우리도 이득 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이 뭐냐고, 이 버튼이 뭐냐면요, 지금 이게 원래 운전석에 있어야 돼요. 근데 소렌토가 정말 아쉽게도 이 시거잭이 운전석에 없습니다. 운전석이 없기 때문에 2열에다 붙여놨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나 이럴 때 SOS 버튼을 누르면 긴급 출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소렌토도 그렇고 요즘 최신 현대기아 차들은 이 에어백 센서를 이용해서 에어백이 전개되면 거기서 SOS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아차 컨시어지 쪽에 연락이 돼서 이쪽에서 상담원이 먼저 고객님 에어백이 전개됐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응답이 없으면 경찰서하고 긴급출동 서비스가 연결이 돼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냥 에어백이 터지고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도 바로 출동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차같이 최신 차에는 달려 있지만 조금 예전 차 같으면 그게 없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없는 차들은 요 SOS 버튼을 누르면 이 GPS로 바로 긴급 출동이 출동하는 거죠. 유용한 기능입니다.
아주 정말 엄청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적도 지방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막 불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야, 이게 썬팅 진작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틴팅을 안 했으면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을 것 같아요. 지금 유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뜨겁거든요. 틴팅이라는 게 필수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비싼 틴팅을 하는 게 좋은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뭘 봐야 되는가? 최소한 몸에 안 좋은 UV 같은 게 얼마나 투과되는지, 이건 정말 봐야 될 것 같고요. 선글라스는 어두워지면 벗을 수 있지만 이 틴팅은 어두워져도 벗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히 깜깜해진 후에도 정말 거리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틴팅인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0% 틴팅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밝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50%면 충분합니다. 틴팅의 종류에 따라서 50%에도 충분히 UV도 차단하고 총 태양 에너지도 충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틴팅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 PD님이 헤이딜러 광고를 어떻게든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지금 막 뭐 압박을 하고 계세요. 네, 헤이딜러 광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 이건 안 돼. 이건 썬팅 얘기하는데 어떻게 헤이딜러 광고를 얘기를 해. 헤이딜러. 제가 이 차 선택할 때 어쩌다 보니까 풀옵션을 선택했어요. 저는 풀옵션보다는 깡통을 더 선호하는 타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는 리뷰니까 리뷰를 위해서 풀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기능이 있어야지 그 기능을 설명할 거 아니야. 그래서 풀옵션을 선택했는데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듭니다. 지금 옵션 중에 정말 불필요하다 싶은 옵션은 무선 충전 정도 불필요하고, 나머지 옵션들은 다 저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능 중에서 있어서 나쁜 건 없더라고요. 있으면 다 좋더라고. 근데 썬루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썬루프를 도대체 왜 넣었냐, 썬루프 불필요하고 안전에도 안 좋다며, 무겁다며. 제가 썬루프를 소나타에 장착하지 않은 이유는 소나타의 힘이 너무 부족한데 거기에 썬루프까지 달면 더 안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썬루프가 없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 하나, 그리고 안전상 그렇게 좋지 않아, 둘, 그리고 비용이 비싸죠, 셋,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차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어요. 이 차는 저희 가족이 다 타기 위한 차였거든요. 3열까지 써야 되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3열에 애들이 앉아야 되는데 3열에 앉은 애들이 그냥 갇혀있는 느낌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천장으로 개방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파노라마 썬루프라도 장착하게 된 거죠. 아빠들의 현실입니다. 이 아빠들은 자기가 원하는 차가 아니라 가족이 원하는 차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4륜구동 옵션은 그렇게 제가 원하는 옵션은 아니었는데, 이번 폭우 때 잠수함인 줄 알았어. 물에 그냥 배처럼 퉁덩 빠져서 막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막 있었잖아요.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로 물에 빠졌는데도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물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마음이 좀 놓이는 거, 그런 것들이 4륜구동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일단 뒷바퀴가 미끄러져도 앞바퀴를 끌고 간다는 거, 그런 것이 너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네요. 오디오 옵션은 일단 가격 자체도 저렴하고, 그리고 가격을 들였을 때도 그렇게까지 확 좋아지는 느낌이 없어요. 뒤쪽에 스피커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해서 뒤쪽이 소리가 좀 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이 대중 브랜드의 어떤 아쉬운 점, 어쩔 수 없는 한계 같은 것 같아요. 오디오를 너무 좋은 걸 옵션으로 넣어주게 되면 풀옵션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소렌토가 6천만 원이라고 어떻게 6천만 원일 수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너그러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풀옵션의 가격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그걸 사야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걸 옵션으로라도 넣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비난을 피해 가려면 튜온이나 뭐 이런 걸로 조금 피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오디오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 4개월간의 시승기를 보여드렸는데요. 4개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승기를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잘 만든 자동차고요. 물론 초창기에 에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아쉽긴 했지만, 그냥 내놓고 끝이 아니라 조금씩 더 개선해 준다는 거, 이런 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성에 있어서도 엄청났는데요. 이 차를 타고서 주유소에 언제 갔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연비가 좋았고요. 1.6L이기 때문에 세금 절감 혜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주차장에 왔을 때 주차장에서 내는 비용도
보통 자동차의 절반인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장점도 쏠쏠했습니다. 이 차에서 여러 가지 세팅들, 보험이라든지 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시승기를 여기서 마치지 않겠고요. 이 차를 계속 타면서 앞으로 이 차가 가진 장점, 단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카 김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트 필터 광고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일단 이게 시장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가장 좋다는 거죠. 가장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광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대부분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꼭 하는 것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 이거는 내가 말함으로써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지금 받고 있어요.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도 당당하고 저희도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광고를 받는 거지, 이 제품을 만든 분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 주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 전에 한번 루프트에서 구독 서비스로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신다고 하던데 만드셨나 모르겠네요. 안 만드셨으면 만들어 주시면 저희 꼭 가입하겠습니다. 여전하다. 이렇게 안 나빠지면 필터 장사가 안 되겠는데요? 미세먼지 걸러주는 효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3,000km 정도 탔고 이제 조금 이따 갈아줘야 되는데 아직도 유지가 됩니다. 네, 밖은 초미세먼지가 40 이 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포르말데히드도 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인데 많은 분들이 지하주차장에 초미세먼지가 없을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 자체에서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이런 식으로 초미세먼지가 많고요.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